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주희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자세한 내용과 공소얘기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정광훈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사건의 본질이 뭐고 이 사건을 군형법상 항명죄라는 형사처벌로 접근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그것을 우리 법이 허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의무복무 중에 사망한 해병대원의 죽음에 대해서 과연 누가, 우리 군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와 관련한 것이었습니다. 그 책임의 범위, 그 책임자를 누가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군은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해병대가 책임져야 할 범위를 좀 더 넓게 설정한 군수사단장을 그 책임 범위와 관련해서 이견의 기관 혹은 기관 내 일로 군 형법상 항명죄로 처벌하는 것이 과연 적정한가, 이것에 대해서 저희는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명죄는 일반적으로 군의 지휘권 확립을 위해서 작전이나 전시, 사변, 그 밖의 경우를 나누어서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항명죄의 보호 법익을 군 지휘권 확립이라고 하지만 이때 군 지휘권을 일반적인 행정 절차에 의한 지휘권 확립까지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학계의 거고요. 일반적인 행정 절차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한 지휘권은 징계 등을 통해서 확립하는 것이고, 군형법상, 특별형법인 군형법상 항명죄를 굳이 둔 이유는 그러니까 군사로서의 군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컨대 이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보호법익이 공무원에 의해 집행되는 국가 기능으로서의 공무, 이거를 말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결국 군사로서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명죄를 둔 것인데, 그러니까 항명죄로 처벌하려면 적어도 군대의 작전이나 전시, 사변 혹은 이와 관련된 이에 준하는 군사와 관련된 기능을 침해했을 때 처벌이 가능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미 말씀드린 것 같이 군사법원에 관할 건이 없고 군이 수사권도 가지지 못한 일에 대한 행정적 처리 문제일 뿐입니다. 이런 사안을 항명죄로 처벌한다면 소위 절차에 대해서 견해가 다른 모든 군인을 항명죄로 처벌해야 하는데 이것이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에 맞는지 의문입니다. 덧붙여 이 사안의 추가적인 문제는 일반적인 상관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군형법상 요건이란 변론으로 국방부 장관 혹은 대통령실에서 지시하는 내용을 따르지 않았다, 혹은 그것에 불복종했다는 것이 처벌을 하게 된 주요한 계기일 수밖에 없다고 우리 국민들은 다 생각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고 국방부 장관은 국군 조직법에 의해서 각군 참모총장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상관의 범주에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을 모두 포함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항명죄에서는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로 그걸 한정한 것이고요. 요는 군형법상의 명령권과 관련해서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까지 확장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그렇게 해석하는 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비교법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독일의 군형법에도 유사한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처벌을 하려면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중대한 결과는 독일 공화국의 안전에 대한 위험, 부대의 전투력에 대한 위험, 즉 군사행정 전반이 아니고 실제로 군사와 관련된 위험에 한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시가 아닌 상황에서 항명죄의 보호법익이 무엇인지 해석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전시가 아닌 일반적인 상황에서 군의 수사권이 존재하지 않은 이런 사건에서 행정 처리와 관련된 문제로 군 수사단장을 항명죄라는 형법의 특별형법인 군형법으로 처벌하려는 시도는 매우 부당합니다. 저희 변호인들은 현실의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죄가 없음을 밝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